7월 31일 오후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어제부터 입고 있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노동자스러운 색깔의 옷이기도 해서 이 영상하고도 어울리기도 합니다. 5,000원짜리 유니클로 티셔츠입니다. 물 빠지면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입었는데 아주 질감도 좋고 5,000원짜리라는 비용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아주 갑인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 민주노총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내 다음 세대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 이야기 하기 전에 공공부문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먼저 말해두는 게 맞겠습니다. 한국일보 7월 30일자 신문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성공 비결은 직무급제라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들면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공자가 들어가는 이 기업들, 공사의 경영실적을 최근의 경영실적을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이 6,252억 원입니다. 정규직을 전환한 게 819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손실이 2,265억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406명을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년 새 부채 비율이 3,695%에서 8,764%로 증가했습니다. 302명의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손실이 617억 원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164명이 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출처는 공공기관 알리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료입니다. 근데 한국일보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성공 비결만을 두면서 이런 기사를 썼네요. 속성상 공공이라는 말이 붙는 조직이나 노동조합이나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노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 표현을 주로 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경영과 근로 환경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 3권이라고 하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근로 3법, 노동 3법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렇게 되나요?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경영권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자본 투자자를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약자, 자본 투자자는 강자 또는 근로자는 선, 자본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분리를 상정해 놓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근로자가 약자입니까? 자본 투자자가 강자라는 근거도 없지만 근로자는 약자입니까? 자기 장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포장마차 차려놓고 오뎅 장사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더구나 이제는 월급쟁이로 돈을 모아가지고 근로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또 부동산을 보유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또는 아내 명의로 해서 장사까지 겸업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사원이 사장보다 더 좋은 자가용 몰고 주차장에 대놓는 경우도 이제는 허다해요.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로자 중에요. 사원 중에. 물론 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입지는 약자 입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나 다수 근로자를 책동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노동조합 상류층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근로자 다수를 보호하거나 대표할 자격도 없습니다. 소위 87체제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의 세력화가 폭발적으로 발화한 시점부터 생산성과 임금은 크로스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체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익 정권이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도찐개찐이므로 나누어서 언급할 필요 없이 없겠지만 특히나 민주노총을 보자면 이들의 강령을 한번 볼게요. 민주노총 강령을 검색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재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재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나옵니다.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코민테른을 말하는 거겠죠.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 사람들의 강령을 읽어보면은 마치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했던 공산당 선언을 읽는 느낌입니다. 과거의 통혁당 사건이나 그런 지하 조직이 숨어가지고 굳이 어렵게 활동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면서 반국가, 반체제, 친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얼마 전에 제주 군함제에 참석하려고 왔던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카약을 타고 민노총 조직원들이 카약을 타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동운동입니까? 민주노총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민주라는 단어가 붙는 정치 조직이나 민간 조직을 보면 틀림없이 반민주적, 다시 말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적 행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문인가요? 중앙일보의 김영환이라고 하는 기자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의어이므로 굳이 나누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용어 사용을 예를 들기도 하던데 한가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노골화했던 그 헌법 개정안에서의 자유라는 단어의 삭제 시도, 그리고 교과서에서의 자유라는 단어의 삭제를 보고도 명색 중앙일보 그 대기자라고 하던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왕에 이런 시기를 맞았으니까 민주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국민적인 개념 정립을 하는 학습의 시점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이야기 계속 하자면요. 그 사람들은 국가의 성장이나 청년의 미래 따위에는 아랑곳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진보가 아니라 그저 쭉 이대로라고 하는 성장과 발전 그리고 변화가 아닌 조선의 특권 양반층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불공정하고 항만 노조를 비롯해서 민주노총에서 자기 자식에게 자리를 세습하는 것, 건설 노조가 공사를 중단하는 것, 생산 라인에서 목리를 부려가지고 경영진과의 교섭에 있어가지고 우위에 서려는 것, 공권력을 희롱하는 것, 경영진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 능력과 생산성이 아닌 호봉제와 전기 파업을 통해서 임금 체계를 높여서 잡아가는 것. 이게 과연 대다수 근로자를 위하고 진정한 산업의 진보를 위하는 자들일까요?
띵띵한 몸으로 가끔 주당 또는 월 정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시차를 한 번씩 쭉 돌면서 생산 라인에서 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야 형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하면서 툭툭 쳐가면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근들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노조 집행부를 보면서 근로자들은 왜 참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마. 니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니들도 장갑 끼고 생산 라인에 들어와서 일해 라고 화를 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노조 집행부가 눈깔 사나워도 경영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회사 소속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측, 노측이라고 구분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수원에서 상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전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애들 둘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방명록 앞에 놔놓고 두 명이 거기에서 온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던데 명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수원이라는 소속의 명찰이 아니고 공공노조라고 하던가요? 그런 명찰이 붙어 있어요. 노조에서 자기 월급을 주나요? 이 사람들은요 적극 추천할 책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 한 권만 읽는다면 노조 집행부의 행태를 더 이상은 못 봐줄 겁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층으로 올라선 돼지들이 동물농장의 그 벽에다가 쓴 그 계명이라고 불리는 강령 중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강령이 항목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문구로 슬쩍 바꿔놓거든요. 그들은 다수 근로자를 세력화해서 자기 이익 채우는 집단에 불과한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이나 스퀼러 등으로 비유되는 일컬어지는 집단에 이용당하는 복서로 대표되는 이용당하는 다수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노조 집행부가 다수 건강한 근로자들에게 된소리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지도층의 말을 따라가다가는요 세계화에 뒤처지게 되고 결국 잠깐 동안의 당근을 맛보면서 있다가 일자리 자체, 산업군 자체가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이들 노동조합에 빠져있는 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편입시켜서 세력을 키우고 자기들 간의 경쟁체제는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노동조합끼리도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바꿔 말하면 경쟁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명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균에 집착합니다. 평균. 그것도 하향 평균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소수 노조 지도층들은 다수 평균보다는 윗선에서 생활을 누립니다. 언급하지만은 전형적인 조선 양반 계급층이며 지금 북한의 평양 특권층과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할 건데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만은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은 피로서 세워놨는 기업에 들어가서 분탕 치지 말고 회사를 나가세요. 회사를 떠나서 나가가지고 기업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은 남고 모두 나가세요. 분탕 치는 노조 집행부는 나가가지고 자기들만의 기업을 일으키세요. 뭐 어떤 식으로든요.
뭐 요즘 박원순 씨가 권장하는 협동조합 형태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든요. 시 지자체 돈도 받고 기업체 돈도 받고 해서 삐까뻔쩍한 그 노동조합 빌딩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자본금으로 하든 어쨌든 자기들만의 기업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장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하는 지향하는 아까 민노총 강령이 있었지만은 뭐 아주 번들어지게 공산당 선언에 가까운 그런 노선이 있던데 그런 걸 지향하는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유튜브보다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나가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언론사를 설립을 하세요. 정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받아 먹고 거기서 철밥통 카르텔 속에서 살면서 그 애들한테 장난치고 하지 말고 자기들 철학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든지 사립학교를 또는 개인적인 뭐 여의치 않으면 개인적인 학원을 개설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경영하는 기업 내에 또 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섭해가면서 알콩달콩 경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하러 힘들게 머리띠 메고 투쟁 외치면서 사는가 말입니다. 민주노총 집권층의 정체는 뭐 뻔하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계속 욕하고 요구하고 뭐 자기들이 말하는 대안이 있다면 나가서 회사 설립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체되는 그 발전 그리고 그 여파로 내 생활에까지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가지고 목리를 부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해봤습니다. 서두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표현되는 공공이라는 영역도 함께 비판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도 해보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네요. 공공이라는 성격을 띤 조직은 가능한 선에서는 민영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민영화로 전환하면 또 거기에 또 민주노총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것도 또 문제네.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자기들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경쟁 구도이고 자기들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가서 자기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경쟁 한번 해봅시다. 자본주의 체제로 경영하는 기업과 경영체와 이 아주 인민민주주의적 공산당 선언에 가까운 철학을 가진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경영체와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보면 결과물을 보면 나오겠죠. 민주노총이라는 조선 양반층에 가깝게 변해버린 수구 세력들, 수구 보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는 훌륭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계속 혁신을 해가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뭐 성격이 보수적이다, 우리 부모님은 보수적이야 라고 할 때 그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단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오히려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저는 민주노총이나 대한민국의 좌익들이야말로 수구 보수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